지난 22년 NCAA 컨퍼런스 중 하나인 빅10이 폭스, NBC 그리고 CBS와 연 1조 2천억 규모의 TV 중계료를 계약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NCAA란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의 줄임말로 전미 대학 체육협회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내의 대학 스포츠를 관리하는 조직인데요. 시장 규모가 무려 1조 4천억, 113년의 역사, 1088개의 팀. 과연 대학 스포츠 규모가 왜 이렇게나 큰 걸까요? 안녕하세요, 샤투브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학 스포츠 협회인 NCA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학 스포츠, 즉 아마추어 스포츠의 규모를 생각하면 NCAA의 규모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NCAA는 2021년 회계 연도 기준 TV 및 마케팅 중계권료만으로 915밀리언 달러, 우리 돈 1조 1340억의 수익을 창출했고요. NIT 토너먼트 하나만으로 61밀리언 달러, 우리 돈 765억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21년 대한민국 프로리그 중계료를 다 합한 금액인 670억보다 무려 16배 큰 규모입니다. 사실 전 세계 아마추어 스포츠의 규모 면에서 비교 대상이 없는 NCAA는 애초에 미국 내에서는 프로스포츠인 MLB, NFL, NBA 못지않은 위상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실질적인 팬 베이스가 더 많은 단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NCAA는 왜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걸까요? 1910년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NCAA의 역사는 올해로 113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설립의 목적은 대학 스포츠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고 규칙을 통일하기 위함인데요. 이는 1906년도에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대학들이 가입을 하며 총 1088개의 대학교와 24개의 종목이 현재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학교가 멤버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NCAA의 스포츠 종목은 총 24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엄청난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딱 4개, 바로 미식축구, 농구, 야구, 하키. 그 중에 미식축구, 농구의 인기가 저세상 레벨로 NCAA의 수익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본부 지침에 따라 미식축구, 농구 같은 인기 종목을 운영하려면 3개에서 4개의 비인기 종목도 반드시 학교에서 육성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남녀 스포츠 참여 요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게 되면 멤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등록된 1088개의 학교들은 다시 디비전 1, 2, 3로 분류되곤 합니다. 디비전 1은 약 350개의 학교, 디비전 2는 300개, 그리고 디비전 3는 438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우선 이 디비전이 갖는 큰 차이는 소속된 대학의 팀 규모, 경기 일정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지침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돈이 굉장히 많은 대학교에 프로 레벨에 가까운 선수들이 진학해서 상위 랭크에 머무르며 이를 통한 학교의 명성을 중요시 여길수록 디비전 1이라고 보면 되고요. 디비전 3는 스포츠를 즐기는 학생으로서 취미 수준에 가까운 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스포츠로 미국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에게 디비전 1으로의 입학은 매우 중요한데요. 디비전 1과 2에 속하는 학교들은 스포츠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으나 디비전 3에 속하는 학교들은 수여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다시 이 디비전을 쪼갠 컨퍼런스라는 개념인데요. 디비전 1은 11개의 컨퍼런스, 디비전 2는 17개, 디비전 3는 4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이 컨퍼런스는 종목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제일 인기 있는 미식축구와 농구를 디비전 1으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식축구는 FBS 컨퍼런스와 FCS 컨퍼런스로 나뉘어 이 안에서 또 각각 10개, 14개, 총 24개의 컨퍼런스로 나뉘며 이 안에서 총 257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농구도 디비전 1으로만 보면 351개의 학교가 32개의 컨퍼런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아는 미국 명문대 집합인 아이비리그도 디비전 1에 등록된 컨퍼런스의 명칭인데요. 아이비리그는 자체적으로 체육 특기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여 공식적으로 디비전 1이 될 수 없고 독립 컨퍼런스로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이비리그는 농구와 미식축구 명성으로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은 학교들이라고 합니다. 진짜 찐들은 빅12, 빅10 ACC, PAC12 그리고 SEC 컨퍼런스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NCAA는 인기가 많은 걸까요?
걸까요? 첫 번째,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그 자체입니다. 우선 NCAA의 팬베이스는 프로스포츠보다 훨씬 두텁습니다. 애초에 스포츠로 돈을 버는 프로 세계에서의 역사는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스포츠 자체는 이전부터 존재해왔고 각자 지역에서 최고 교육 담당 기관들이 유소년 영재들을 모아서 자체 스포츠단을 만들어 그 지역을 대표해왔기 때문에 스포츠 구단보다 먼저 지역사회에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특히나 미국처럼 본토만 50개 주로 갈라져 있을 만큼 엄청 넓은 경우 아무리 돈이 많은 미국일지라도 그 넓은 땅에서 50개 주 전체 도시들의 연고를 만들어서 프로팀들이 활동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NCAA는 50개 주 전체에 뿌리내린 중소규모 마켓으로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레가시와 로열티인데요. 각 대학팀에는 레가시와 로열티 바탕으로 한 그들의 전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졸업 후 동문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문들은 단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UNC의 경우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모교이기도 해서요. 유니폼부터 신발 그리고 학교 모든 시설을 에어조던으로 도배해주고 있고요. MSU는 매직 존슨의 모교, 요즘 유명한 선수로는 NBA의 간판 스테픈 커리도 데이비슨 컬리지 출신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지역 플래그십 대학교에 농구나 미식축구로 입학하는 순간 온 가족들이 그 대학에 헌신을 할 정도로 애정을 쏟아붓게 되는데 디비전 1, 2의 경우 앞서 말했듯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요. 나아가 NCAA를 거쳐 진짜 프로리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그게 현실이 된다면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연봉 계약도 가능할 테니 로열티가 끊일래야 끊일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엄청난 시장 규모인데요. 두터운 팬베이스 덕분일까요? 비영리 단체로 시작한 NCAA는 방송사들에게 정말 반드시 중계권을 따고 싶은 단체가 되어버렸는데요. 특히 최대 수익원인 농구의 경우 토너먼트 기간에 돌입하는 3월의 광란 마치 매드니스 기간 동안 스윗 16, 엘리트 8, 파이널 4는 정말로 NBA, MLB, NFL 시청률을 압살할 정도로 인기의 방점을 찍습니다. 참고로 마치 매드니스 기간 동안 2021년 NCAA의 중계 수익은 1조 4,462억 중 85%에 해당하는 1조 1,568억이 바로 이 토너먼트 기간에 발생한 수익이라고도 합니다. 이 정도로 NCAA에서 농구 토너먼트가 갖는 위상과 인기는 한마디로 NCAA는 그냥 농구 그 자체로서 마지막 토너먼트를 위해 달려가는 스포츠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단지 이 기간의 시청 수익과 마케팅 효과를 보기 위해 CBS와 터너 스포츠는 NCAA와 무려 22년 기간 24조 3,980억의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로 인해 NCAA는 매년 농구 경기 제공으로 최소 1조 1,000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시사하는 바가 크냐면 NCAA는 비영리 조직으로서 수익을 등록된 대학생들에게 분배하는데요. 연간 총 수익금의 60%가 NCAA의 소속 멤버들에게 분배되어 장학금 등으로 쓰입니다. 물론 풋볼이 뒤처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위에 언급된 수익은 최대 수익원을 말했는데 개별 대학들 기준으로 수익을 따지자면 미식축구의 경우 매년 학교당 396억의 수익을 가져가고요. 이는 농구가 학교당 평균 100억 정도를 가져가는 것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다만 방송 중계료 기준으로 NCAA에게 가져다주는 최고 수익은 미식축구가 연간 5,842억인 것에 비하여 농구가 3월의 광란 덕에 중계료 1조 4천억 가량을 땡겨버려서 압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만 있으면 정말 NCAA의 선수가 되고 싶어질 텐데요. 디비전 1, 2의 경우는 등록을 위한 절차가 필수입니다. 먼저 NCAA의 Eligibility Center 등록하여 내가 컬리지에서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장래성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학생 운동선수로서 활동한 아카데믹 기록과 SAT 혹은 ACT 점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추어로 활동한 선수인지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후 자격 인증서를 부여해주곤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드시 하이스쿨 1학년 말미에 코어 코스 16개 중에 10개의 크레딧을 이수해야 하고 그 중에 7개의 코어 코스는 영어, 수학, 그리고 자연과학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성적은 재수강을 할 필요 없을 정도의 성적이면 되는데요. SAT 혹은 ACT의 경우 명확한 평균 점수는 없지만 GPA 점수와 대비한 슬라이딩 스케일 기준으로 보면 GPA 3.5이면 SAT 400점 혹은 ACT 37점 정도면 차등 계산이 되고요. GPA 2.0이라면 SAT 1100점, ACT 86점
900점 등이 차등 적용됩니다. 즉 SAT 기준 400점에서 맥스 1100점 정도라고 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제 학생이라면 어떨까요? 절차와 조건은 모두 앞에 설명한 자격 요건과 동일합니다. 그냥 듣기로는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상 NCAA Eligibility Center에서 그동안 아마추어로 뛰어온 이력과 디비전 1에서 뛸 수 있는 장래성 파악 단계에서 일반인들은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 엘리트들의 싸움이라고 사실은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국내 최초의 NCAA 디비전 1 선수였던 선수로는 국내에서 아마추어 농구를 평정한 초특급 유망주,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었던 최진수 선수가 있었고, 이에 앞서 1984년에서 85년도 시즌 노스이스트 루이지애나를 NCAA의 토너먼트 파이널 4까지 이끌었던 숭이여고 출신 이은정 선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데이비슨 컬리지 출신 스테픈 커리의 후배인 이현중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비전 1에서 뛰려면 아마추어 시절 국가대표급 선발 수준이 아니라면 사실 지원 자체가 힘들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미국 대학 스포츠 NCAA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NCAA에 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 재밌는 소식도 종종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